모두공 수험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모두공에서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송하라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2020년 우리 국어, 공무원 국어 커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감국어 필수 오리엔테이션 시간인데요.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 우리 공무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노량진에 가서 여러분들처럼 공시생이 한번 되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선생님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고 그러세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 제가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우리 실제로 공무원 수험생들이 정말 힘든 거는 무엇인지 같이 정말 좀 절절하게 느끼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직접 노량진에 정말 막 유명하다라고 하는 그런 선생님들의 강의를 제가 직접 가서 한번 이렇게 데스크에 가서 결제도 해보고 직접 가서 이제 강의도 들어보고, 그리고 강의실 안 분위기, 그리고 또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많은 학생들이 앉아 있는 와중에 또 뭐 앞에 부류는 뭐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뭐 뒤쪽에 양쪽 사이드 뒤편에 앉아 계신 분들은 뭐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런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막 찾아다니면서 같이 이렇게 살펴보고 여러분들 모습을 그냥 옆에서 조용히 따라다니면서 제가 한번 봤는데요. 실제로 이제 제가 노량진에서 한 1년 정도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을 쫓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냥 뒤에서 몰래 이렇게 같이 저도 이제 강의 연구도 하고 해야 되니까 같이 한번 보면서 이제 느꼈던 모습은 우리 수험생들이 정말 많이 힘들고 외롭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특정한 어떤 그런 유명한 강의를 이제 아무래도 뭐 유명하다 보니까 많이들 막 다 따라가서 듣잖아요. 따라가서 들으시더라고요. 뭐 저 같은 사람도 이제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강의가 끝나고 나서 그러한 강의들은 이제 그 이후의 관리나 아니면 또는 뭐 선생님하고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락하는 게 생각만큼 이렇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그 강의만 듣고 바로 집으로 가거나 아니면 또는 독서실로 가거나 이제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혼자서 밥 먹고 또 집으로 돌아가거나 독서실로 가서 또 공부를 하거나 이랬는데, 제가 이제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보고 강의 연구를 해보고 하니까 그때 가장 필요한 거는 누군가와 진짜 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고, 수험생분들도 이런 생각을 하겠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같이 수업을 따라 들어가면서 이제 그때 절절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공시생과 노량진 강의 수강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독서실 자습까지는 아니고 이제 제가 강의 연구를 하는 공간이 이제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옆에서 자습을 하고 있는 독서실 같은 공간에서 이제 조용히 공부하는 공간도 있고, 또 이렇게 나와서 뭐 스터디를 또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이제 그런 곳에 제가 강의 연구를 이제 계속 했는데, 지금도 이제 노량진에 계속 그곳에서 강의 연구도 하고 있고, 또 가끔씩 거기에 이제 지나다니면 이제는 제 얼굴을 알아보고 막 저한테 인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어쨌든 그 전에는 저를 이제 제가 노량진에서 이렇게 저를 잘 모르실 때, 그때는 이제 그냥 조용히 저도 학생처럼 가서 공부도 하고 강의 연구도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의 모습을 이제 옆에서, 우리 수험생분들의 모습을 옆에서 근거리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어떤 부분들이 좀 많이 힘들겠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막 이런 생각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이 공간에 있으면서 어떤 모습들을 많이 봤냐면, 물론 이제 제가 강의 중간중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막 이렇게 좀 많이 모여서 스터디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 뭐 그러시는데,
이렇게 막 공부하다가 혼자서 또 막 공부하다가 힘들다 보니까 막 눈물도 흘리시고 그런 모습들도 제가 간간히 봤어요, 옆에서.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제가 좀 뭔가 위로도 해드리고 싶고, 예, 그러한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서 이 시험에 집중하고 이 시험에 도전하는 어떤 말 그대로 정말 내가 다른 거를 선택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선택을 하지 않고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이 시험에 뛰어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더 절실하고 그래서 더 이 시험에 대해서 더 빨리 합격하고 싶고 그러한 마음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제 너무나도 옆에서 잘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제 어떨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또 힘들게 공부하다가 어떤 부분이 힘들지를 옆에서 이제 잘 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공부 외적인 어떤 그런 조언들도 강의 시간에 좀 많이 해드릴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그 우리 수험생들께서 공부하시는 이제 이 내용들을 보면 우선은 이제 저 역시도 수강생들이 많은 강의를 이제 무턱대고 저도 따라 들어간 거죠. 예. 근데 제가 그런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많이 그러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유명한 선생님의 강의, 그 강의가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내 스스로 체크하고 확인하고 어떤 그런 과정이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누가 유명해? 어떤 선생님? 그냥 그러면 듣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냥 모른 채 그냥 가서 유명하다고 하니까 듣고, 뭐 잘한다 하니까 듣고, 왠지 남들이 잘한다 하니까 왠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냥 다른 선생님들 강의를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른 채 그냥 가서 듣는데, 실제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저에게 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유명한 선생님들의 강의도 물론 좋았지만 나에게는 맞지 않는 그런 선생님들의 강의도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나한테 잘 맞는, 그리고 또 옆에서 충분히 잘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선생님을 본인들은 좀 많이 원해서, 그래서 이제 무턱대고 그냥 다른 어떤 유명한 선생님을 그냥 무턱대고 따라가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수준이고 나에게 어떤 강의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이렇게 좀 확인을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리고 또 강의에 이제 듣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대형 강의고 또 많은 학생들을 앉혀놓고 강의를 하는 강의다 보니까 이제 어떤 한정된 시간 안에 좀 설명을 해야 되는 내용도 많죠.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냥 암기를 해라, 외워라 라고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좀 많았죠. 예, 그래서 결국은 공부는 수험생 몫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유명한 선생님들을 따라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결국은 공부는 내가 하는 건데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시더라고요, 나중에. 근데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맞는 선생님의 강의는 분명히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좀 잘만 좀 챙겨서, 그리고 또 OT나 아니면 또는 이제 맛보기 강의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강의들을 좀 꼼꼼하게 잘 챙겨서 듣고, 이 선생님의 강의, 이 선생님의 말하는 방식, 이 선생님의 어떤 그런 가르치는 패턴이 나랑 좀 잘 맞구나. 나는 좀 국어에 대해서 기본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진행하는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싶어. 아니면 또는 나는 국어에 대한 기본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좀 상세하게, 좀 꼼꼼하게, 좀 친절하게, 예를 들어서 질문도 내가 많이 할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빨리빨리 피드백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난 좋아 라고 하면, 이제 너무나도 많은 강의를 듣는 그 선생님의 강의보다는 여러분들에게 꼭 맞는 그런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또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공시를 준비를 하려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게, 선생님 기출 문제를 풀어야 됩니까? 뭐 기본을 풀어야 됩니까? 이제 이런 질문들이 가장 많아요.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럼 기출은 어디서 풀어야 되는 건데요? 기출 문제를 무턱대고 샀더니 그냥 뭐 파트별로 그냥 문제가 이렇게 뭉쳐져 있는데 뭐 이거를 언제 다 푸나요? 뭐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 공시 시험은, 국어 시험은 여러분, 스물문항으로
출제됩니다. 예, 그래서 어떤 OT를 찾아봐도 국어 문제가 정확하게 몇 문제고 이거를 몇 분 안에 풀어야 되고 그리고 또 국어 이외에 나머지 9급에 있어서 또 나머지 과목들은 또 몇 과목이고 9급, 7급 아니면 또 다른 직렬들 나머지 과목들은 총 몇 과목이고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과목을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 OT는 없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챙겨서 좀 사이트 주소까지 막 이렇게 네, 정리를 해 두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국어 시험은 네, 5개의 과목 중에 한 과목으로 100분 안에 5개의 과목을 풀어야 되고 또 100분 안에 5개의 과목을 푸는 거니까 계산을 해보면 이제 20분이다라고 하는 시간이 되지만 사실은 국어가 점점 이제 제가 지방직과 뭐 국가직 설명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20분 안에 절대로 풀어내기가 사실은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조금 될 수 있으면은 25분을 넘지 않게, 예, 제가 시간을 뭐 이렇게 써놨는데 25분을 넘지 않게 풀어야 되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공무원 시험 정보에 대해서 그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예 고시.kr에서 아니면 또는 이제 그 우리 그 모두공 사이트에서도 각 직렬별 그리고 또 각 과목별 시험 기출 문제가 또 이렇게 업로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챙겨서 좀 문제를 딱 시간 안에 한번 그러니까 아무것도 내가 기본 어떤 그런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그거 20문제밖에 안 되니까 1번부터 20번까지 정말 한번 풀어보시고 20문제밖에 안 돼도 사실은 이 유형에 익숙지 않으신 분들은 20분 안에 25분 안에 풀어내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어디서 많이 틀리는지 이게 바로 공무원 국어 시험이구나 라고 하는 그 유형을 가장 먼저 조금 한번 아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기본을 뭐 어떤 방식으로 조금 이제 살을 어떤 뭐 틀을 잡고 살을 채워 넣고 또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요런 것들을 제일 처음에 이렇게 공무원 국어 시험이 무엇인지부터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국가고시센터나 나머지 이제 사이트를 통해서 공무원 시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좀 챙겨서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공무원 국어 시험이 최근 3년간 어떻게 그 기출이 됐는지를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크게 우리가 시험을 이제 국가직과 지방직, 그래서 지방직은 보통 서울시와 같이 그 같은 날 시행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렇게 또 묶어서 그래서 이제 국가직 시험과 그리고 또 지방직 시험 아직 이제 명확하게 발표는 나진 않았지만 그 지방직과 국가직, 지방직 국어 시험을 이제 그 출제하는 그 출제 기관이 인사혁신처라고 해서 동일합니다. 예, 그래서 올해도 국가직 시험에서 독해가 좀 많이 출제가 된 그 유형 그대로 이번 지방직에서도 좀 독해 파트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되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다음 내년 시험의 서울시 시험도 같은 출제 기관에서 출제가 된다면 국가직과 지방직 시험 유형과 함께 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국가직 시험과 지방직 시험은 크게 이제 예전에는 지식형 문제가 참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20분 안에 여러분들 공부만 한다면 20분 안에 빠른 시간 안에 아는 거 찾고 모르는 거 그냥 틀리는 걸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이었는데 원체 이제 그 지역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지역적인 것들은 좀 빼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하고 충분히 읽어만 낼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유형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가직 시험 같은 경우는 올해는 너무나도 쉽게 출제가 되어서 이제 평균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오기도 했는데요. 자, 어쨌든 이번에 국가직에서 이제 지식형 문항이 이제 그 5문제 그리고 지문 분석형. 그러니까 이제 다른 선생님들은 뭐 수능형 문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 독해 부분에 있어서는 잠시 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얘를 여러분들이 이제 문법 파트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지문 분석형 문항을 이제 독해 파트로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문법에 여러분들 그 한자랑 한자 그리고 또 어휘
그러니까 어휘 파트가 다 이곳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독해 파트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제 소설, 문학, 작품 그리고 비문학 다 합쳐진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국가직에서 일단은 지식형 문제가 이제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독해 파트의 문항수가 이제 급격하게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방직 시험도 마찬가지로 지식형 문제가 이제 지식형 문항이 적고, 그리고 또 지문 분석형 문항을 좀 많이 늘리는 모습. 예, 그리고 또 서울시는 사실은 이제 올해는 12문제 가량 지식형 문제를 출제를 하면서 예년과 크게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또 올해 서울시 문제는 그 현대문학사, 여러분들 많이 힘들게 하는 현대문학사나 지역적인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현대문학사는 출제가 되지 않았고 한자어 출제가 되지 않았죠. 한자 성어는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올해 지식형 문제 12문제는 여러분들 좀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풀어내실 수 있는 문제가 나왔고, 지문 분석형 문제에 있어서도 서울시에서 뭐 8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는데,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올해 서울시 문항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맥락을 좀 같이 하는 시험으로 가지 않을까. 원체 너무 지엽적이다라고 하는 단어, 요 단어가 우리 공시 시험의 특징적인 단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엽을 좀 그 지엽적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색깔을 좀 옅게 하려고 좀 이런 독해 파트의 어떤 그런 비중을 좀 높이고 있는 그러한 유형으로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냐? 예전에는 이제 지식형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지식형 문제에 좀 할애하는 시간을 한 7, 8 정도로 하셨다면, 이제는 7, 8 정도로 하고 얘를 한 2 정도 했다면, 이제는 이제 비등비등하게 문법 5 그리고 독해 5 이렇게 비등비등하게, 그래서 독해를 좀 등한시하거나 아예 그냥 독해 공부를 안 하셨던 분들도 계시. 어지간한 건 다 읽어낼 수 있으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제 좀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연습을 좀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하지만 또 이 비중이 적게 나온다고 해서 결코 이 문법에 있어서 내용이 문제가 쉬워지는 건 결코 아니죠. 올해 지방직 시험에서도 분석을 해본 결과 오답률은 어디서 가장 높았습니까, 여러분? 이 문법 파트에서 가장 많은 오답률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문법은 어쨌든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변별력을 줄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대 고득점을 욕심을 내시는 분들은 문법을 꼭 좀 챙겨서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잘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부터 독해에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수능형 문제라고 저는 말하지 않겠어요 라고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2019년 국가직 9급 국어 시험지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 빨간 박스 안에 나와 있는 것들이 다 독해 문제예요. 너무나도 많죠.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중요한 것은 이제 시간이었어요. 시간. 근데 사실은 뭐 시간, 국가직 시험은 원체 올해는 좀 쉽게 나와서 시간이 뭐 그렇게 막, 그죠? 이렇게 막 많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견해는 그렇게 많이는 있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독해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셨던 분들에게는 시간이 많이 부족할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면 국가직도 그렇고 이번 지방직은 또 이 국가직 시험보다 조금 더 난도가 있게 독해가 출제가 됐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직 수준의 독해를 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많은 선생님들께서 수능형 문제로 바뀌어가고 있다. 수능형 문제가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독해를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수험생이 이제 저에게 국가직 시험이 끝나고 저에게 찾아와서, 제가 이제 지방직 해설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심각하게 얼굴이 되게 이렇게 어두워진 채 저에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사실은 이번 공무원 시험을 도전을 해보는 게 자기 인생에 있어서 지금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시험을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도전해보려고 하는데, 이 국어 시험이 수능형으로 출제가 된다고 한다. 근데 자기가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수능 문제, 그러니까 국어 영역, 언어 영역 등급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다.
그러면은 저는 선생님 이 기회조차 생길 수가 없는,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조건이 되어버리는 거냐, 독해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굉장히 표정이 어둡게 해서 오셔서 그런 상담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많이 안타깝고 마음이 좀 많이 아팠는데,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국가직 국어 시험이 이제 이렇게 독해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죠, 여러분. 물론 기본적인 독해 베이스가 없이는 읽어낼 수가 없는 제시문들도 물론 있어요. 근데 수능 문제를 제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다르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수능 문제, 이게 뭐냐면 선생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뭔가 좀 드라마틱하게 표현이 되지 않아서 네,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2019년 수능 실제 기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제시문이에요. 그러니까 2페이지가 제시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공시국어는 어때요? 문제가 한 문제당 한 제시문당 문제 하나입니다. 한 제시문당 문제 하나예요. 근데 이 수능 문제는 제시문도 막 많이 있어요. 예, 가나, 다라, 막 이렇게 있고요. 문제도 이렇게 긴 제시문을 주고, 문제도 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문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보시면 다르다라고 하는 거 이제 아시겠죠? 제가 왜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겁먹을 필요 없다, 여러분. 이 말을 드리는 그 근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렇기 때문에 수능 문제하고는 본질적으로 일단은 달라요. 수능은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어 있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라면, 우리 공시 국어 독해는 이렇게 한 제시문을 잘 읽어내고, 여러분 이 제시문의 제목이 뭐죠? 이 제시문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뭡니까? 이 제시문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죠? 내용 틀린 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세한 독해 연습에 대한 내용들, 그러면 그 연습들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세한 독해 연습에 대한 디테일적인 내용들은 제가 이번 2020 독해 커리를 진행을 하면서 좀 더 세세하게 그 스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능 문제와는 다르다. 물론 완벽하게 그 소스가 다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시문들이 수능에 나와 출제된 그 지문에서 오기는 해요. 하지만 문제 유형 자체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겁먹지 마라, 여러분. 겁먹지 마시고 여러분들 충분히 독해 공부 제 커리만 잘 따라온다면 충분히 문제 풀어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제가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 독해 강의를 통해서 상세하게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는지, 그건 제가 독해 강의를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독해 강의를 꼭 좀 챙겨서 잘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이렇게 공무원 국어의 독해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이슈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능형 문제로 추론해야 되고 수능형으로 변화는 하고 있다. 물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 소스는 수능에서 오는 경우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무조건 완벽하게 수능형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겁먹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는 시험이 바로 공무원 국어 시험, 공무원 시험이기 때문에 수능에서 만약에 좋은 점수를 못 받았더라 하더라 해도 여러분들이 열심히만 하시면 풀어낼 수 있는 시험 문제가 공무원 국어 시험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시고 도전하실 만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상세한 독해 디테일한 그 공부법에 대해서는 제 독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독해 지문 길이가 이렇게 이제 길게 된다. 시간 안에 풀어내는 시간 배분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독해 시간이 물론 부족한 거는 맞아요. 그거는 이제 시간 배분을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이거는 시간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그럼 뭐가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읽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독해 공부를 많이 안 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독해 공부를 하는데, 독해 공부는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2020 커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 주의할 점은 시간에 쫓겨서 무턱대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막 줄만 긋고 이렇게 막 제가 비문화 독해 어떻게 공부하는지 현장에서 막 이렇게 봤거든요. 한번 풀어보세요 했더니 제시문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밑줄 긋고 체크하는데 틀려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공부하면 되냐? 제 독해 강의를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우선은 이제 기본 강의를 통해서 처음 이 공시에 접근하시는 우리 초시생분들, 예, 이번이 첫 시험이신 분들, 그리고 또 한 번 봐보시는 분들, 그분들에게도 그냥 이렇게 무턱대고 막 다 알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좀 디테일하지 않게 강의하지 않고 꼼꼼하고 상세하게 저는 여러분들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잘 틀리고 어디에서 어려워하는지를 옆에서 잘 받고 또 저에게 또 많이 물어보시고 예, 이런 거 잘 모르더라 라고 하는 걸 제가 너무나 환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꼼꼼하고 그리고 자세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모르더라 해도 저에게 질문을 하셨을 때 제가 정말 친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요렇게 기본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공무원 국어 이 핵심이 무엇인지, 예,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강의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 이제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연습들도 제 강의를 통해서 하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시험 출제 경향들이 또 바뀌고 또 매년 또 바뀌고 그리고 또 작년과 올해 특히나 올해 시험에 있어서도 그 유형이 정말 극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법의 경향이 줄어들고 독해의 어떤 그런 문제 출제가 좀 많이 되고 있는 모습으로 명확하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제 그 있었던 어떤 그런 교재들이나 그런 것들로 강의를 하시는 그런 내용들보다는 이제 제가 조금 더 리뉴얼해서 개정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내용들을 좀 확실하게 그래서 이제 그 출제 경향이 바뀔 때마다 사실은 내용에 더 얹고 추가돼서 그 교재들이 굉장히 많이 두꺼운 경우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시작도 하기 전에 뭔가 덜컥 겁부터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이 수험 생활을 짧게 줄여드리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반드시 해야 되는 내용들만 정돈을 해서 이렇게 컨텐츠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빠르게 제가 이제 최신 출제 경향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문법적인 내용들도 사실은 이제 어디를 어떻게 어려워하는지 그리고 그럼 얘를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지 그리고 또 실제 시험에서 어떤 것들을 많이 틀리는지 그러한 것들을 제가 명확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강의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하시고 또 그 어려운 문법들을 좀 자신감 있게 예, 제가 강의 설명을 또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문법 파트에 있어서 이제 그 2018년 12월에 국립국어원에서 이제 그 해설지를 이제 냈습니다. 그래서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그리고 표준 발음 해설까지 명확하게 이제 개정판으로 나온 것들을 제가 이번 교재에 반영을 해서 문법 교재를 이제 제가 출간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문법에 있어서 그리고 또 추가되는 표준어가 무엇입니까? 선생님 이런 질문들 참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걱정이 없도록 그리고 또 문법의 어떤 이해에 있어서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개정되는 내용들은 어떤 건지를 명확하게 제가 잘 반영을 해서 문법 강의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독해 파트에 있어서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핫 이슈인 독해이긴 하나 여러분들이 충분히 제 커리만 잘 따라오면 이 독해에 있어서도 시험을 잘 보실 수 있는 그런 스킬들을 제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또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니까 제 강의를 좀 활용을 해주시면 예,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대부분의 이제 독해 강의들을 보면 그냥 이제 선생님들이 다 읽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또 답을 찾고 뭐 이렇게 좀 약간 수동적인 그런 강의로 진행이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제 강의를 활용하면서 독해 실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충분히 그 시간 안에 여러분 짧은 시간 안에 독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예, 그런 연구를 했고 그렇게 교재를 출간을 할 거니까 독해에 있어서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제 커리를 꼼꼼하게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 이론에서는 이제 기본 개념들을 좀 저와 같이 문법과 독해 그리고 어휘 세 파트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좀 잡아야 되는지를 꼼꼼하게 저와 같이 살펴볼 거고요. 이 기본이 좀 저와 같이 틀이 한번 완성이 되면 근데 사실은 기본 강의 한 번 본다고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여러 번, 그럼 몇 번을 봐야 되냐 회독이라는 말을 쓰는데 몇 번을 봐야 됩니까? 여러분 몇 번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드리기가 뭐 그렇죠. 근데 사실은 처음 볼 때가 가장 힘듭니다.
하지만 두 번 볼 때 처음 볼 때보다 좀 쉽고요. 세 번 볼 때는 더 쉽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볼 때 여러분들이 좀 많이 힘들고 그 한 번을 다 보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힘드시더라 해도 그 시기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한 번 커리가 진행이 되는데 2달 아니면 길어야 4달이기 때문에 그 한 번 커리를 쭉 잘만 따라오고 그 이후에 2회독, 3회독 할 때는 여러분들이 뭐 혼자 하셔도 되고 혼자 할 만하다라고 하면 혼자 하셔도 되고 아니면 또는 제 강의를 한 번 더 활용을 하셔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본 강의 한 번에 여러분들 막 한 번에 왜 이해가 안 될까요? 이런 이제 초시생 분들은 그런 또 저에게 상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한 번에 절대로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고 어쨌든 조금 그래도 이게 이제 기본 강의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기본 강의를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기본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문제풀이 그래서 이제 기출된 문제들을 파트별로 제가 기출 문제를 파트별로 그러니까 뭐 언어의 특징, 뭐 의문론, 형태론 뭐 이렇게 파트별로 제가 기출 문제를 이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문제풀이를 통해서 한 번 더 기본에서 내가 어디가 부족했구나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독해 부분에 있어서도 어디 부분을 내가 또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야 되는지 그러한 내용들 그래서 문학과 비문학 파트에 있어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독해 어떻게 공시 독해는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독해 강의를 통해서 문제풀이 강의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을 앞두고 유사한 동형 모의고사, 실제 시험과 유사한 동형 모의고사를 제가 이제 만들어서 실제 시험의 감각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약간 난도는 있게 제가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은 여러분들 점수가 잘 나오기도 하고 어떤 시험은 뭐 점수가 못 나기도 하는데 동형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점수에 사실 여러분들 연연해 하지 마시고 어느 부분이 여러분들이 부족한지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그런 시간으로 확인하시면 되니까 예, 그렇게 그래서 기본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형 모의고사 시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마무리 시험 마무리를 하시면 되니까 이 커리들을 좀 꼼꼼하게 잘만 따라오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고득점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걸로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뭔가 조금 더 예, 좀 쉽게 어떤 내용들을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테마 특강도 제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틀리기 쉬운 이제 규범들, 오오오 이래서 틀리기 쉬운 5가지 테마를 이제 5분 안에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좀 뭔가 쉬면서 이렇게 또 쉴 때도 여러분들이 그냥 뭐 인터넷을 한다고 아니면 뭐 동영상을 다른 거를 한다거나 이러면 좀 마음이 뭔가 무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라. 그래서 이제 좀 가볍게 이렇게 좀 준비를 테마 특강을 통해서 또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하지만 또 이렇게 어려울 수 있는 이런 내용들 좀 가볍게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테마 특강을 통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2020 커리만 충분히 잘 따라와 주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단기간 안에 좋은 결과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나, 선생님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나요? 라고 저에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저의 지난 커리를 이렇게 꼼꼼하게 잘 따라오셨던 분들이 몇몇 분이 계세요. 예, 그래서 이제 엊그제 시험을 보고 그 이후에 이제 저에게 따로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덕분에 시험을 잘 보게 됐다라고 하면서 8개월 만에 아주 짧은 기간 안에 합격하셨던 좋은 점수가 나왔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또 굉장히 이제 긴 시간 동안 조금 힘든 어떤 그런 시간들도 있었는데 제 강의 덕분에 용기를 얻고 또 마음에 또 힘을 얻어서 좀 잘 이겨내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좋은 점수 그리고 또 그 좋은 점수가 합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실제로 그런 분들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제 강의를 꼼꼼하게 잘 따라와 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단기 합격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 2020 커리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만 따라와 주시면 충분히 잘 해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 2020 커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실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게 저는 강의
강의에서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고요. 여러분, 제 OT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